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호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게 된 김희원입니다. 네, 몇 개월 전 참가자분들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들었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것 같아요. 네, 모두 긴장하지 않고 하와이에서 이제 이랬던 추억을 되새겨보고 또 목표 한 미래 계획도 이제 다짐해보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총 10팀, 15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엘리트 코스 먼저, 그 다음에 프리미엄 코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가 끝나면 심사 발표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자리에 끝까지 참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사위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심리학과의 김빛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이오 나노학과의 이내윤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발표자인 이성과 감성팀 네,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성과 감성팀의 이성을 맡은 장민주, 감성을 맡은 이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와이 엘리트 코스 50기의 참가였었는데요. 저희의 이뤘던 값진 그런 성과들을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천대 학우분들께 모두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성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단기 대학 과정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 실력 향상, 문화 체험, 그리고 외국 대학교 수업 체험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죠. 하지만 왜 가천대생들은 하와이 코스를 굳이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와이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화창한 날씨,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관광까지 모두 아는 매력적인 자연경관 명소이죠. 이러한 모든 장점을 아우르는 곳이 바로 가천대 기숙사입니다. 가천대 하와이 기숙사는 10분만 걸어나가면 나오는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데요. 그 해변에서 다양한 외국인들과 프리토킹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천대의 다양한 전공생들과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합리적인 장학금으로 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천대 학생들이 왜 필수 코스로 하와이 가천대 엘리트 코스를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2주 동안은 임팩에서, 1주 동안은 그리고 주립대에서 즐겼는데요. 임팩은 미국 과정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을 잠시 동안 준비하는 코스를 말하는 건데요. 토플을 위주로 수업을 하지만 카우 게임 그리고 선생님과 짝꿍과의 편안한 대화를 통해서 자유롭게 영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이후에서는 방과 후의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프리토킹 활동도 할 수 있죠. 웨스트 오아우는 전문적인 대학 수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룹 토론을 통해서 발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는 라이팅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왔던 하와이 생들과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으면서 내가 바로 미국 대학생이다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천대생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궁금해하는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방과후 탐방이었습니다. 인백의 방과후 탐방은 간단하게 보시면 다음과 같은 장소가 있는데요. 이러한 하와이의 관광 명소를 길거리 인터뷰와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카카오쿠는 하와이에서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인데요. 이러한 현지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하와이의 장소뿐만 아니라 거기서 길거리 인터뷰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마베이랑 알로하 스테디움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증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오마베이는 무료 입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대기 번호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알로하 스테디움은 50% 할인된 입장권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더 하와이를 알차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과정은 안전하게 다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는데요. 하와이에서 얻었던 장점과 그리고 한국에서 얻었던 성과들을 다음에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얻은 성과는 학습 성과와 개인 성과 두 가지입니다. 수업 시간 내 규칙이었던 영어로만 대화하기를 일상생활에도 적용함으로써 친구들과 과제를 하거나 탐방을 할 때 영어로만 대화하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얻은 성과는 학습 성과와 개인 성과 두 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의 규칙이었던 영어로만 대화하기를 일상생활에도 적용함으로써 친구들과 과제를 하거나 탐방을 할 때 영어로만 서로 대화하며 즉각적인 서로의 피드백을 받아 어휘와 문법 그리고 발음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의 전공생이 모여서 하나의 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의 전공 지식을 공유하면서 상호학습의 기회와 그리고 배려와 협동심까지 기를 수 있었습니다. 개인 성과는 연수 기간 내의 성과와 연수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 생활 내의 성과입니다. 연수 기간 내에서 임팩과 주립대에서는 스피킹 위주의 수업으로 라이팅 실력을 조금 더 쌓고자 교수님께 1대1 피드백을 요청드렸고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과제 외에도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받아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의견을 글로 써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문법과 문장 구조 그리고 적절한 어휘 등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 교수님과 함께 그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에세이 학습법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수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서 하와이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토대로 많은 프로그램과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일본어 조장으로서 일본인 학부와 직접 소통하며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일본인 학우분과 부천 한옥마을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아다니며 한복 체험을 해보았고 또 남산 관광 그리고 성수동 탐방 등을 통해 일본어로 직접 소통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와이에서의 일주일을 담은 브이로그 콘텐츠로 영상을 제작해서 쇼폼 공모전에 출품함으로써 문화 콘텐츠 개발 능력도 키워나갔습니다. 또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에서 토익 스터디 에이더를 맡아 수업을 진행하면서 효율적인 학습법뿐만 아니라 계획 및 수립 능력도 강화시켰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전공 관련 향후 계획입니다. 이제 폴란드로 내년 1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갈 예정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특히 마케팅 트렌드에서 한국의 화장품과 케이팝 등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시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문을 넓히려 가기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버디 프로그램과 동아리 가입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향후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하와이에서의 관광 체험을 기반으로 영문과 공모전인 바트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바트머 프로젝트란 영미문학 소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미디어 마케팅 그리고 상품 기획 등 대중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학기 중에 배웠던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인 버블린 사람들의 배경은 아일랜드입니다. 소설 속에 나왔던 아일랜드 장소를 몇 가지 선정해서 그 장소들에 대한
장소들을 소개하는 관광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지식과 문학적 지식과 지리적 지식을 더 발전시키며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향상된 스피킹 실력을 가지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오픽과 토스와 같은 영어 스피킹과 관련된 자격증 획득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와이 엘리트 코스를 통해서 저희는 소중한 경험과 소중한 인연을 쌓을 수 있었고,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체험과 그룹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과 자신감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에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어학연수를 갈 기회가 매우졌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가천대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과 감정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김예신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예 50기 하와이 엘리트 코스에 참여한 동양어문학과 김예신입니다. 네, 오늘 본 대회에 이제 하나호우는 다시 한 번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본 대회의 목적에 맞게 다시 한번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또 혹여 청자분들 중에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하와이 어학연수 쪽으로 마음을 조금 더 기울여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목차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숙사, 학교, 그리고 방과 후 생활로 생활 반경에 따라서 목차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저의 생활 반경에 따라서 하와이에서의 생활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낱낱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 어떤 일이든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저희 하와이 엘리트 코스는 3주간의 파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학 실력의 향상, 살아있는 영어의 학습, 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천대학교에서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가천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호놀룰루시에 가천 하와이 글로벌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와이키키에서 6분, 호놀룰루시의 도심의 중심이라는 어마어마한 지리적 장점도 있지만 저는 엘리트 코스 참가자인 만큼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바를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점, 또 식당과 라운지의 공간 활용 등이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숙사에는 룸메이트와 생활을 한 덕에 저의 추억은 2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어학연수의 목적에 걸맞게 학교로 등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학연수는 인팩에서 2주의 수업을 받은 후에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저희 인팩에 먼저 등교를 하면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개인의 영어 실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과목은 그래머, 라이팅, 그리고 랭귀지 아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분반마다 과목 비중과 내용에 있어서 아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반이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영어 이름도 만들면서 자유롭게 또 재밌게 토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치만 우리 또 의자에 앉아서만 수업 들으면 재미없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학습을 떠납니다. 이 현장학습의 목적은 우리 밖으로 나가서 현지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인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현지인 분들한테 다가가서 영어로 말을 거는 순간 영어가 술술 나온답니다. 이렇게 현장학습을 마치고 또 수업으로 돌아오면 저희 매주 한 과가 끝나면 카웃 앱을 통해서 복습을 진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학교 골든벨 때 카웃으로 문제를 풀었던 경험을 살려서 에이미가 저인데요. 매주 3일을 유지하였습니다.
아마 이때가 가장 공부가 재미있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팩에서의 생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교수님과의 라포르 형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반은 유독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picturesque 이러한 풍경 표현에 관해서 배우면서 교수님의 차를 타고 실제로 바다를 보러 가는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하와이 주립대학교로 등교해야 하는데 등교하기 전에 제가 임팩에서 생활한 모습을 아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No, me to that. Alright, she's for me to dance. Alright, nice job. Nice. Alright, next one. He reminded. Oh, very 네, good. 이렇게 퀴즈를 풀면서 신나있는 제 모습과 Everyone know punctuation? 느낌표. like this 띵동. Like comma periods, semicolons, colon. What do you call it? Commas are also punctuation. Also punctuation. 네, 이렇게 모르는 것을 이 선생님께 질문하는 제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로써 2주 동안의 임팩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와이 주립대학교로 등교했는데요. 미국 대학교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임팩에서는 토론과 토의 중심의 학습이었다면 저는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대화문을 직접 작성을 하고 또 역할극을 해보는 시간이 가장 많았는데요. 사실 이 대화문을 작성하는 연습이 한국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었기 때문에 저는 창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때쯤 또 우리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라포르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환학생 친구들과 원반 던지기도 하고 달리기 시합도 하고 또 술래잡기도 하면서 언어 이외의 라포르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겠죠. 학교로 돌아가면 또 매주 이렇게 다른 핸드아웃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핸드아웃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는 시간, 또 남을 설명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남에게 설명을 하면서 면접자에게 나를 소개해보세요 라는 질문에 핸드아웃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활동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하와이 지도 찾기였습니다. 하와이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조마다 한 개씩 줍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교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얼마나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인지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때 조원들과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 우리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원들과의 실질적인 영어 구사 능력의 향상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가만히 수업만 들으면 미국 대학교의 수업이 아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을 실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교구를 활용해서 저희가 생각한 바를 실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종이컵과 고무줄만을 활용해서 누가 가장 튼튼한 건축물을 만드느냐를 경쟁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옆으로만 탄탄하게 쌓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생각에서 실천으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 하와이까지 갔는데 너무 공부만 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당연히 여행도 해야죠. 저는 방과 후와 주말을 활용하여 여행을 했는데요. 학교가 끝나면 보통 1시에서 3시여서 가까운 지역인 탄탈루스 전망대도 가보고 또 교수님과 차를 타고 멀메이드 케이브도 방문했습니다. 또 제가 동양 어문학과인 만큼 我是韩国人 한번 말하러 가야겠죠. 그래서 차이나타운도 방문하였습니다. 먼 지역은 어떻게 방문하냐고요? 네, 먼 지역은 저희 주말을 활용하여 방문을 합니다. 주말에 등산도 가고 하나오마베에 가서 바다도 보고 오하오 섬의 최남단에 있는 진주만 그리고 노스쇼어까지 하와이 곳곳을 돌고 왔는데요. 이렇게 저는 공부도 하고 기숙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방과 후 시간도 활용하여 여행까지 마치면서 어떤 아이로 성장했는지 여러분과 조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 하와이 엘리트 코스에
다녀오면서 제가 조금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이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는 더불어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고, 또 학교 생활을 통해서는 배움과 적용의 연속적인 진행이 암기에 굉장히 탁월하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방과후와 주말 여행에서는 저의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떤 것을 주문할 것인지, 목적지는 어디인지, 버스 방향이 이쪽에 맞는지,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얻기 위해서는 저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필수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발표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하와이 연수와 교환학생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하와이 연수 쪽으로 마음을 조금 더 기울여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 교환학생 지원을 하였지만 불합격을 받은 이후에 미국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이 작은 마음 하나로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하와이 엘리트 코스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원하고 나니 아무래도 하와이 엘리트 코스가 저의 20대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원래 계획과는 다르지만 제가 하와이 어학연수를 다녀옴으로써 실제로 해외에 나갈 역량이 있는 아이임도 확인하였고, 다음 학기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교환학생에 재도전하였습니다. 과연 결과는 합격이었을까요? 네, 합격하였습니다. 네, 저는 하와이 엘리트 코스에 지원한 이후에 영어 실력을 조금 더 향상하고자 교환학생에 재도전하였고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공유하는 일이 쉬우신가요?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 저의 실패를 공유함으로써 또 제가 그 실패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는 제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함으로써 가천대학교의 후배하고 선배분들이 저희 학교의 하와이 엘리트 코스 연수를 참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귀한 10분 저에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학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여러분께 공유하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어문학과 김예신이었습니다. 네, 예신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질 레시고 팀인데 이 팀이 맨 마지막으로 가게 돼서 그 다음인 장선진 학생 네, 발표 준비해주세요. 가천대학교 하나호 컨테스트 발표를 맡은 도시계획학 전공 장선진이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잔나비 노래 중에 뜨거운 여름밤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네! 저는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하와이를 갔다 오고 제 여름방학을 돌아보니 하와이의 뜨거운 여름이 여름을 보냈고 이렇게 하나호 공모전까지 나오게 되어 하와이에서의 열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발표 순서는 왜 하와이 엘리트 코스를 선택했는지, 하와이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다음으로 하와이를 통해 얻은 것, 그리고 하와이를 앞으로 가실 학우들에게 추천 이유와 알고 가면 좋은 로드맵을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하와이 엘리트 코스가 가천대학교의 특별한 어학연수라고 생각하는데, 하와이 어학연수는 어학 공부와 하와이 문화 경험, 나아가서 미국의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두 알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와이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직접 말하고 경험하며 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영어 학습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하와이 어학연수를 가고자 희망했습니다.
또한 제게 한국에서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방학 기간에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하와이 어학연수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하와이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와이 엘리트 코스 수업은 하와이 임팩 수업과 하와이 주립대학교 수업으로 나뉩니다. 먼저 임팩 수업에서는 약 2주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듣기, 쓰기, 말하기, 단어를 수준별 학습으로 진행하며 영어를 관광 명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사용함으로써 실력 향상을 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리딩과 보카블러리, 그래머 학습을 통해 이제 선생님들과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웨스트 오하우 대학교에서의 심화학습입니다. 이 수업은 약 1주간 진행하게 되고 기본적인 어학학습과 더불어 발표, 그룹 토의 등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 등을 가지고 그룹 영어 PT를 진행하는 등 심화적인 학습을 더 배울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의 내용에서는 토의 학습과 스피킹, 그리고 발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의 어학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점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필드 트립 데이에 마카포 등대 트레킹, 현지 자연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마카포 전망대, 특색 있는 벽화 마을에 방문하여 방문객과 인터뷰를 통한 프리토킹을 연습하고 하와이의 산업 역사를 이해하고 법정 역할극을 통한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었던 주디커리 센터, 동물원을 관람하고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호놀룰루 동물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야외 수업을 통해서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점도 하와이에서의 배운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외 주간 수업을 외에도 주말을 활용해서 다양한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페스티벌로 하와이 스트릿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중심 거리에서 음식, 공예품 등을 구매하고 각국의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 함께 즐길 수 있었던 문화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저에게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하와이라는 관광지에서 도시를 즐길 수 있었던 축제라고 생각해서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걷는 것조차 낭만이었던 필박스 에르카이 필박스였습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트레킹을 했던 코스였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 공간에 빠져서 50분의 거리를 버스 정류장을 걸어갔지만 그조차도 낭만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마나 비치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몽크씨를 발견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천천히 흘러가는 하와이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하와이의 자연 동식물을 보호하는 문화 또한 함께 배워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하와이를 통해 얻은 것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업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학연 전 영어 회화, 특히 외국인과 대화가 어려웠지만 인터뷰,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자신감과 열정을 상승할 수 있었고, 또한 임팩과 주립대학교에서의 발표, 토의 등 자기주도적인 영어 학습을 통한 어학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고, 가천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진행하는 유학생,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현재 싱가포르 학우와 함께 어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전, 가천대학교 각 글로벌라이즈 공모전 등을 참가하여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학연 중 팀 조장으로서 활동하며 팀 내 의견 수렴, 단체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한 기숙사 생활, 팀 단체 생활, 그룹 활동 등을 통해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배운 단체 생활을 경험하였고, 미국 중 하와이라는 관광 도시를 어떻게 활성했는지 알아보고 시각적 견해를 확장할 수 있는 전공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와이 어학연수는 3년의 학교 생활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고 성실하게 보낸 방학 생활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누군가 짧은 어학연수가 도움이 되냐고 묻지만 하와이 어학연수는 되게 어렵고 힘들었던 영어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고, 영어를 더 배워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될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하와이 어학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학 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와이 어학연수의 추천 이유를 총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상생활에서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이런 하와이 방문을 통해 외국인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상황을 통해 회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하와이 문화 체험, 경험을 통한 전공 취직 확장, 하와이 어학연수 공부를 경험을 통한 국제 교류처, 어학 프로그램,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에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하와이 어학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3주간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연수 및 체험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일부를 지원하며 하와이 중심과 가까운 기숙사 생활로 하와이 관광지를 더욱 유연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이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고 가면 좋은 팁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와이 어학연수 중 임팩과 웨스트 오아우 대학은 버스를 통해서 통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때 홀로라는 버스 카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한 달권을 구매하는 건 비경제적이며 7일권을 구매하여 주마다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로마베이 무료 입장, 동물원 입장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임팩 학생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임팩 학생증 활용을 잘 모르고 하나로마베이를 돈을 주고 가는 경험을 했는데 사실 이 임팩 학생증을 미리 알고 가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하와이 길거리 축제나 파노스 마켓 등 다양한 축제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을 확인하며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마켓 같은 활동은 3주라는 시간 동안 토요일만 이용이 가능한 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하고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화상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적으로 바르고 미리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로드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와이를 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와이를 가기 전에는 목표를 엘리트 코스 지원 자격을 통과하고 하와이 어학연수 목표를 수립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토익 스터디 등을 통한 점수 확보, 어학연수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실천의 전략을 가지고 하고자 했는데 그를 실천하기 위해 G스페이스 그룹 스터디 프로그램 등을 참가한 토익 스터디를 하거나 엘리트 코스를 참가한 학우들에게 정보를 얻고 가천대학교 국제교류처 유튜브에 나온 하나호 영상을 통한 정보를 얻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표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하와이에 방문해서는 실전적으로 회화를 경험하고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임팩과 웨스트 오아우 대학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생활 속 영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전 계획을 잡고 동기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하와이 관광지를 서치하고 예약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목표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이를 방문하고 실전 회화 능력을 강화하고 인문 사회 경험을 통해 전공에 활용하고 영어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고 가천대학교 국제교류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토익, 토플 목표 점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까도 말했듯이 공모전에 참가한다든지 교류처의 외국인 학생과 재학생 언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회화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용하 학생 발표해 주시고 이민영 학생도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발표는 10분 내로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성과 발표를 맡은 관광경영학과 이용아입니다. 마이크가 안 되나요? 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차의 경우 프로그램 소개, 연수 내용, 성과, 추천 이후 순서대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학우분들께 좀 더 초점을 맞춘 내용이며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는 제 경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내용임을 미리 밝히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으로 보는 하와이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가천대학교 엘리트 코스 기준의 경우 월요일에 하와이 입국 및 심사 진정일을 하며 화요일의 경우 임팩기관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이후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의 경우 임팩 기준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요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오후까지 이론적인 문법 및 듣기, 말하기 등의 이론적인 실내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1시부터 3시까지는 2인 1조로 팀을 짜서 야외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때 지역은 학생들이 직접 정할 수는 없고 임팩에서 임의로 지정을 해드립니다. 이후 3시부터 10시까지는 자유시간이지만 저희 가천대학교 하와이 코스에서 생활하는 만큼 매일 청소, 공동구역 및 점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귀가를 해야 됩니다. 요일별 일정의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라면 금요일은 외부견학을 나갑니다. 트레킹, 미술관, 영화 관람 등 3개의 구역 중에서 하나를 골라 인솔자와 함께 견학을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미술관을 선택을 하였기에 이렇게 미술관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식적인 수업은 없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 됩니다만 파견 학생인 만큼 모든 출입 내역을 로비에 있는 일지에 기록하거나 음주 시 사감 선생님께 미리 연락을 드려야 되는 등 파견 학생으로서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는 협력을 해야 됨을 미리 알립니다. 그렇다면 귀국 전은 어떨까요? 이렇게 2주 정도 생활을 한 뒤에 마지막 주에 화요일, 목요일에는 하와이 주립대 단체 등교를 합니다. 이후 금요일 오후 2시경에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가천대학교 하와이 코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학 연수 내용입니다. 먼저 임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와이 엘리트 코스 기준 3주 중에서 2주 동안 생활을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IM반, AL반, A반 이렇게 3개의 반으로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나뉩니다. 저의 경우는 IM반이었기 때문에 사진도 IM반 기준을 가져왔으며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도 조금 제 반에 맞춰져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약 2주간의 영역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3개의 영역이 있지만 무조건 1대1 대 1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반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과목이 편성될 비율과 과제의 주제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듣기와 말하기 수업이 조금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이 주립대는 어떨까요? 하와이 주립대는 토론과 발표 위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각자의 리더십 유형을 체크를 한 뒤에 옳은 리더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하와이에 대해서 뭐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해보세요 라며 영어로 발표를 하는 팀 발표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와이였기에 얻을 수 있는 성과입니다. 사실 성과 자체는 너무 많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어학 연수를 통해서 되게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 아닌 국제교류처만 해도 교류학생, 방문학생, 플로리다, 단기 연수 등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하와이 프로그램이었기에 얻을 수 있는 성과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와 일본어 2개 국어의 동시학습 기회입니다. 하와이는 문화 특성상 일본계 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큰 식당에 가면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메뉴판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동양어문학과 일어일문 복수전공 학생으로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학습적으로는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읽거나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기에 이 하와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삼아서 이렇게 간판이나 메뉴판에 있는 글자를 읽거나 임팩 수업 당시 함께 수업을 들었던 일본인 학우분께
부탁 및 양해를 드려서 쉬는 시간에 일본어로 서로 회화를 하며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로하 정신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와이 섬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지개 섬인데요. 여러분, 무지개가 굉장히 색깔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 섬이 다양성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파견 학생은 하와이 도착 후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타인에게 밝게 웃을 것을 교육을 받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렇게 3주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군요. 예를 들면 제가 버스를 탔을 때 운전기사분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휠체어를 탑승한 승객분께서 탑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탑승,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 장애인석 등 여러 자리가 있지만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을 편의를 보고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운전석에 탑승을 하여 버스를 운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그런데 주변 반응은 이것이 당연하며 당연히 승객이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임을 볼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공동생활입니다. 가천 하와이 글로벌 센터는 한 번에 36명, 최대 36명의 학생들이 가는데요. 그 외에 사범님 및 교직원을 포함하여 못해도 40명 이상의 공동생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의 경우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요. 이렇게 한 건물에 밀접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동구역을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점호를 하거나 공용품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밀접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또한 현지 학생뿐만 아닌 파견 학생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학과, 연령 및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견 학생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회를 보는 식견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이 파견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 이유입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를 보고 들을 기회입니다. 한국과 다른 부분, 현지 문화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가 자랑하는 하와이 프로그램인 만큼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하나호 프레젠테이션은 매 기수마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50기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전 기수 지금 온타가 났는데 이 전 발표였었던 48기로 추정되는 분들께서 연수 초반에 바비큐를 하여 좀 더 학생들 사이에 친목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 50기 엘리트 코스 2차 파견의 경우 실제로 연수 초반 첫째 주에 바비큐 파티를 진행을 했으며 그렇게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파견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발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가 학생들에게 많은 이익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렇게 발전이 기대되는 하와이 파견 프로그램인 만큼 제 파견 경험을 기반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점도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임팩에 대한 얘기인데요. 임팩 수업의 경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인 1조로 인터뷰를 하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당사자들께 허락을 받은 뒤에 녹음을 하고 그 녹음본을 들으면서 저희의 영어 회화를 다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것으로 끝이 나기에 이 부분은 다소 개인적인 역량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조금 정신이 없어서 녹음본을 듣고 제 영어 회화에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는 시간도 다소 부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의 듣기 말하기 수업에 오후 인터뷰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프리토킹을 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립대 등교일 수 확장입니다. 엘리트 코스 기준으로 마지막 주에는 하와이 주립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틀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지만 조금 더 많으면 좀 더 기회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현지 학생과 함께 발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립대에서 진행하는 팀 발표의 경우 파견 학생들끼리만 팀을 이뤄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토론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바꿔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면 좀 더 영어를 수월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어서 빨리 진행을 하자면 마지막으로 회화 자신감의 상승입니다. 현지 학생들과 두세 명의 현지 거주 학생들과 영어로 진행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의 경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일본어까지 함께 영어와 일본어 및 회화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기회였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려고 하며 이 하나오 포스터에 있는 무한의 손동작이 샤카라는데요. 이게 첫인사말, 끝인사말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 걱정할 거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무사히 이수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 하와이 연수 프로그램에 무사히 잘 다녀오고 그리고 유익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영 학생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테니키티 팀도 이쪽으로 나와서 대기해주세요. 그 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하와이 성과 발표대회에 참여한 하와이 엘리트 코스 50기 이민영입니다. 제가 하와이 재밌게 갔다 왔다는 걸 공유하고 싶어서 PT대회 기념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예쁜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하와이 연수를 참여하게 된 동기로 시작해서 프로그램 후기, 그로 인한 경험 및 성과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계획을 하게 되었는지와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추천, 이유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를 참여하게 된 동기로는 제가 올해 초에 동계 단기 해외 수업으로 스페인 알칼라 대학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해외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열정으로 이번 학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 신분으로 어학연수를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소중한 기회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서 졸업 전에 마지막 경험, 그것도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인 가천대 하와이 캠퍼스를 꼭 가야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천대 들어오면서부터 목표했던 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지원이 빵빵하기에 고민도 없이 신청했습니다. 프로그램 수료 시 장학금 지급은 물론이고 이 성과 발표 대회나 GGG 공모전 등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지 학습 후기인데요. 파트별로 나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수업입니다. 영어 수업은 2주 임팩, 마지막 주는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고요. 스케줄은 오전에는 영어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인터뷰 준비를 한 후 야외에 나가서 현지인들과의 인터뷰 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레벨로 나누어져 각자의 학업 역량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오후에는 야외에서 영어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다 보니 3주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조별로 퀴즈도 마치고 한 주제에 관해 토론도 하고 야외 활동도 하다 보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액티비티입니다. 금요일에는 영어 수업 대신 액티비티를 참여했는데 액티비티에 여러 선택지가 있었고 저는 마카푸 트레킹과 호놀룰루 동물원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들도 함께 동행하시고 단체로 참여하다 보니 그때 다른 조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트레킹 때 팔이 좀 많이 탔는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기숙사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보이는 기숙사 전경을 하와이에 가서 실제로 보고 오니까 되게 신기했는데요.
기숙사가 안으로 감싸져 있고 그 안에 수영장과 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수영도 하고 바비큐 파티도 하고 쉬기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기숙사는 2인 1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넉넉한 공간에서 룸메랑 함께 재밌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비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정오도 하고 조별로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와이를 다녀갔던 여러 기수들의 다양한 여러 하와이 생활 꿀팁들도 많이 적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여행으로는 보통 평일에는 수업이 끝난 오후부터 그리고 주말에 놀러 다녔는데요. 산도 타고 주말에만 여는 알로하 스타디움이라는 시장에서 쇼핑도 하고 딱 운 좋게 시내에서 축제도 열렸어가지고 재밌게 축제도 참여하고 왔습니다. 필수는 아니었지만 웬만하면 조별로 뭉쳐서 다녔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없었고 자유여행 때 다른 조들과 함께 놀면서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와이 3주 프로그램 동안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다양하고 알차게 영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마다 수업 방식이 다양해서 매번 수업에 참여할 때마다 신선했습니다. 매일매일 보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같이 야외 활동이나 액티비티를 참여하면서 함께 추억을 쌓았기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파견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과로는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했습니다. 현지인들과의 교류로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을 경험하면서 어떤 식으로 영어 대화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천대 학생들과의 교류입니다. 여러 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메디컬 캠퍼스 학생까지 만날 수 있는 자리였어서 교류를 통한 폭넓은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중한 추억입니다. 3주 동안 가천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면서 많은 경험과 추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외국을 경험하면서 넓은 견문을 가지게 되었고 꿈 또한 크게 꿀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타 해외 어학연수로 미국 글로벌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랑 몽골 청년 해외 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1년 정도 더 심도 깊은 해외 경험을 위해 워킹홀리데이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저는 앞으로의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한 인재로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해외 어학연수가 아니라 가천대 하와이 캠퍼스 어학연수잖아요. 전 이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 학생이면 꼭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해외 경험은 정말 배울 점이 많고요.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경험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코스는 방학 중에 3주 진행하는 거여가지고 부담 없는 어학연수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학과 학생들과 함께 해외에서 생활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대인 관계 또한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상으로 하와이 성과 발표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은 태닝키티 팀 발표해 주시고 조민정 학생 여기 대기해 주세요. 이거 써도 되나요? 주로 할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우 프레젠테이션 50개 엘리트 코스를 수료한 한의학과 권지연, 의료 경영학과 정서연입니다. 저는 태닝 키트에서 태닝 키까지를 맡았고요. 저는 T를 맡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와이 연수 참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체험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하와이라는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축소되고 동아리 등도 축소되며 학과와의 교류가 전무한 시점에서 새로운 만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실력에 대한 기대도 당연히 했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아무래도 저희 둘 다 고학년이다 보니까 계속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닝포인트 같은 존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천 하와이 캠퍼스에 관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크게 가천 글로벌 센터, 인터내셔널 미드팩 대학,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교 웨스트 오하우 캠퍼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천 글로벌 센터는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로 2인 1실입니다. 다음은 인터내셔널 미드팩 대학으로 2주 동안 수업을 이곳에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 오하우 캠퍼스에서는 주로 발표 수업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주 동안 진행되었던 인팩에서의 수업입니다. 인팩에서의 오전 수업은 주로 문법, 독해, 리스닝의 수업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수업 중간중간에 팀별 게임을 하며 즐거운 영어 수업을 하였습니다. 오후 수업에는 주로 외국인과의 인터뷰 및 문화체험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때 시민과 직접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외국인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영어에 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험입니다. 마카포 하이킹, 법원 방문, 페스티벌 참여, 카카오코 벽화 구경, 호놀룰루 동물원 방문, 불꽃놀이 구경 등 하와이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였습니다. 주말 자유 시간에는 주로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을 하거나 맛집 탐방을 하였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노을 지는 것을 감상하고 조원들과 함께 다이아몬드 헤드와 필박스에서 하이킹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와이킬레 아울렛과 하나우마 베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하나우마 베이의 방문이었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관광지이다 보니 이른 아침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천대학교 학생들은 이 3주간 거주민의 자격으로 대기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글로벌 사회입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에 가깝지만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파운데이션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속옷 모델도 단순히 한국에서만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형의, 다양한 키의, 다양한 인종의 모델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마네킹도 체형별로 다양해서 제 몸에 어떻게 맞을지를 제가 예측하고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입니다. 영어 회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영어는 지문으로 직접 원어민과 대화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괜찮았지만 원어민과 대화하는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에 가서 인터뷰 과제들을 하고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원어민들과 스몰톡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영어 회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아무래도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천혜의 자연환경들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성과인데요. 하와이 어학연수 홍보 효과입니다. 저는 하와이 어학연수가 너무 값진 귀중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동기, 선배, 후배들에게 강력한 추천을 했고 실제로 같은 과 동기와 후배 총 5명이 겨울 하와이 엘리트 코스에 지원하였고 이 중 4명이 참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성을 키울 수 있었고 다양한 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지 친구들까지 사귈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인바디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체지방률은 줄어들었고 근육량은 늘었습니다. 완벽할 줄 알았던 하와이 어학연수에도 약간의 아쉬움은 존재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햇빛 화상에 관한 정보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햇빛이 매우 뜨거워 연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햇빛 화상을 입고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랜덤 방식의 방 배정입니다. 생활 패턴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3주를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잘 전달되지 않았던 점에서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와이 엘리트 어학연수에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햇빛 화상에 대한 정보는 일반 화상의 위험성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랜덤 방식의 방 배정은 어학연수 전에 사전에 설문을 통해서 수면 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약품 정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저는 한의학과고 저는 의료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의료에 대한 지식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의약품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미국 월마트 홈페이지 기준으로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을 했고 가장 많이 팔리는 부분 위주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해열 진통제입니다. 이는 아세트아미노펜류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인종 국가이고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형이 다양해서 적정한 용량이 한국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편의점과 한국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준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강한 햇빛으로 인해서 일사병 위험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일사병 환자가 한 명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서 수의를 맞으면 되지만 미국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경구용 수액이라는 것을 월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리알리트라는 제품을 이렇게 경구용 수액으로 섭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의 경우 염증이 생겼거나 근육통이 있을 때 섭취하면 되는 건데요. 이부프로펜 계열을 섭취하셔야 되고 한국 판매되고 있는 에드빌이라는 제품이고 이 경우에는 200mg의 용량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화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화상 연고는 네오스포린이라는 응급처치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어학연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선입견 없이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외국계 제약회사나 의료 마케팅 분야의 취업 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한국식 영어에서 글로만 써진 영어만 보다가 실제로 체험하고 보고 경험하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실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 학교와 공부, 집을 반복하기는 했는데 세상의 즐거운 경험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귀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룸메이트와 함께 의약품 가이드를 만들면서 전공과 관련성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하와이 어학연수란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도전 없이는 성취도 없다 라는 명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명언처럼 여러분들도 시도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도전하여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시길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서 학생 발표해 주시고 303호팀 여기 오른쪽에서 대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 19학번 조민서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하와이에 있는 동안 뭘 제일 많이 먹었는지,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는지, 내가 제일 잘 놀았다를 얘기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딱딱한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장면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하와이 주립대학교를 갔을 때 이제 시험을 보면서 거기 시험 끝나고 나서 가장 앞으로 교수님이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저는 무엇을 말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아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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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하와이 어학연수 알로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 및 깨달은 점, 그리고 하와이 어학연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학우 분들께 그 다음에 하와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요소, 이렇게 자리를 정해봤습니다. 먼저 5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내가 과연 왜 하와이 프리미엄을 지원하게 됐는가? 자, 5년 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네, 5년 전이에요. 좀 나이가 많습니다. 네, 제가 당돌하게 저는 이제 바람개비 전형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당돌하게 면접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만약 가천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로 입학을 하게 된다면 꼭 하와이를 가고 싶습니다. 네, 가천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검색해봤더니 하와이 캠퍼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한다면 꼭 하와이 어학연수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면접을 받고 네, 당당하게 최초합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1학년에 2019년 학번으로 이제 1부 학번으로 1학년을 들어가게 됐고요. 사실 1학년 때는 새내기, MT 같은 생활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네, 2, 3학년 때 정도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1학년 때는 아직 난 새내기니까 선배님들의 조언도 좀 듣고 좀 알고 난 다음에 가야겠다 하고 2학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극이죠. 코로나가 오기 시작하면서 무슨 해외입니까? 바로 비대면 수업을 집에서부터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2학년, 3학년 수업을 전부 다 비대면으로 듣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안 되겠다. 나 지금 휴학해야겠다. 이대로는 졸업 못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학년까지 듣고 휴학을 1년 동안 하게 되면서 멋진 휴학 라이프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죠. 나 복학하면 무조건 하와이 간다. 그래서 이제 2022년 10월에 복학을 신청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하와이 어학연수에 지원을 했고 바로 면접까지 진행을 해서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이 가천 프리미엄 코스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을까? 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반을 각자 나눠서 각자 수준에 맞는 영어를 학습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엘리트 학생들과 동일할 줄 알았는데 엘리트 학생과 아무래도 좀 기간이 다르다 보니 약간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마, 그리고 리스닝 앤 스피킹, 그리고 리딩, 라이팅, 그리고 토플 이렇게 총 5가지 수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이에 가서 또 무엇을 배우나요? 저희는 필드 트립이라고 하죠. 저희는 한국말로 하면 현장 체험 학습. 네, 현장 체험 학습을 좀 자주 갔습니다. 네, 수업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필드 트립에 나가서 종류도 되게 다양했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영화관도 있었고 아쿠아리움도 있었고 진주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다는 점, 그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하와이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거 보니까,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그립고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행자 문화가 내가 건널 거다라고 표시하는 보행자 문화, 그리고 버스에서도 띵동 벨이 아니라 줄을 당겨서 내가 내릴 거예요 라고 표시하는 버스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너무 다르죠. 팀 문화가 있었어요. 아주 슬펐습니다. 네, 이런 문화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이 가천 프리미엄 코스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얻은 게 무엇이고 깨달은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숫자고요. 네, 그래서 학기 내 성적 향상이라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꿀팁을 나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성적을 받을 때 당연히 시험도 중요하지만 시험만큼 중요한 것이 되게 참여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생님들과 열심히 대화하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던 것들이 좋은 점수로 저에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저의 회화 실력이 굉장히 상승했고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수업과는 별개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회화 실력이 엄청 늘었고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외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화 실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우연하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난 거였는데 사실 저는 낮은 반이었는데 높은 반 친구를 한마디도 못하고 저 혼자 계속 친하게 계속 말거려서 저 혼자 결국에 이제 SNS로 연락까지 하게 되는 그런 자신감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갔다 온 게 나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처음으로 이제 토플 도전이란 걸 하게 됐어요. 사실 토익만 알고 있었지 토플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수업 중 하나에 토플에 관심이 생기게 돼서 귀국 후에도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90점 이상이라는 목표가 생겨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학과가 글로벌 경영학과이다 만큼 이제 영어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서 외국계 회사 취업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학과의 특성을 살려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이제 하와이 프리미엄이나 엘리트에 관심 있으신 학우들 완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완전 강추입니다. 강추. 무조건 가셔야 돼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자 가천대학교에 재학생인 게 너무 저는 자랑스럽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또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에게도 너무 좋은 발전의 기회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도 한 학생으로 준비를 하면서 너무 아쉬웠던 게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면접을 볼 때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숙사는 또 어떤지, 내가 가면 어떤 비용이 얼만큼 드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궁금했는데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블로그에 업로드도 해놨고요. 실제로 많은 학우분들이 참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에브리타임이라고 이제 대학생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인데 여기 보면 하와이 면접 어떠셨나요? 면접 다들 어땠어? 장기 갔다 온 사람들 질문 좀 받아줘. 막 감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바로 멘토 멘티라는 것입니다. 하와이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과 가고 싶은 사람들을 상대로 멘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꿀팁도 알려주고 여러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할 사람은 있겠지만 누가 과연 대답을 해줄까요? 바로 여기 계신 학생분들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멘토멘티 참여했을 때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멘토멘티를 도입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걸 마무리하면서 저희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03호 팀 해주시고 라니 팀 오른쪽에서 대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와이 프리미엄 코스로 다녀온 303호팀 룸메이트 권지은, 방서연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가 동기, 그 다음에 학업, 그 다음 추천 여행지와 추천 맛집 카페, 그 다음에 성과, 마지막으로 하와이 어학연수를 추천하는 이유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참가 동기입니다. 제가 하와이 어학연수를 참가하던 때는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에 들어가던 때였는데요. 사실 졸업을 위해서도 어학 성적은 필수로 필요했고 또 졸업 이후에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도 이제 영어 공부는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어 공부를 유난히 싫어하고 못했던 탓에 그저 두렵기만 하고 책을 펴도 엄두가 안 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고민을 하던 중에 접한 게 하와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인데요. 하와이에서 그래도 몇 달간 생생히 체험하면서 활동을 한다면 제가 스스로 뭔가 영어로 친해질 수 있고 또 듣는 귀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또한 3년간 학업과 활동을 하면서 저의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있던 때였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여행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오면 제 마음에도 힐링이 되고 저에게 좋은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야말로 영어와 친해지고 행복한 여행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위해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2학년을 마칠 무렵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진로는 어렴풋이 설정해 놓았지만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되기 전에 잊지 못할 대학 생활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알게 된 것이 하와이 어학연수였습니다. 마냥 하와이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의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학점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4학년 졸업을 준비하기 위해 어학 성적을 따야 했는데 하와이에서의 영어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이 프리미엄 코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와이 프리미엄 코스에서는 임팩칼리지에서 12주 그리고 UHL라는 교육기관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임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전문 공인기관인 CEA를 공식 승인 취득한 기관입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화 활동, 발표, 팀 활동 등을 통해서 보다 재밌고 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래머 수업을 통해 실제로 쓰이는 문장에서 문법을 익힐 수 있고요. 리딩에서는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보카빌러리는 예문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리스닝 앤 스피킹 수업이었는데요. 발표 활동과 회화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입이 트일 수 있게 해주고, 원어민 강사가 즉각적으로 틀린 걸 지적해주고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알려줘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쉽게 익히고 자주 실수를 범하는 문장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최대의 야외 쇼핑몰이라고 불리는 알라모하나 센터와 무척 근접한 거리에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학교 후 시간을 이용해서도 식사, 쇼핑 등 즐길 거리가 많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UH 대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UH에서는 먼저 2주 동안 국제화 프로그램 수업을 들었습니다. 미국 문화와 역사를 학습하고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은 크게 3가지로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세계화 주제 발표 및 토론 수업, 매주 수요일 현지 대학생과의 영어 회화, 본인의 전공과 세계화를 연관지어 레포트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UH 대학교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전공과 세계화를 연관지어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벨 테스트를 통한 분반이 이루어지고 현지 강사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와이에서 직접 체험했던 액티비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여행지는 하나우마베이입니다. 하나우마베이는 맑은 물이 특징인 곳인데요. 맑은 물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예쁜 물고기들이 살아서 스노클링 활동을 통해 물고기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와이에는 정말 많은 예쁜 해변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코헤드와 다이아몬드 헤드인데요. 이곳들은 하이킹 명소로 각각 특색 있는 등산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가서는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알로아 렌치인데요. 이곳은 주라기 월드의 촬영지기도 해서 자연에 살고 있는 각종 동물들과 함께 주라기 공원 특징에 맞게 구성된 볼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비 투어와 각종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드넓은 벌판과 자연 그 자체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와이는 유명 관광지인 만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이곳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하와이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맛집과 카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티지 아일랜드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와이의 유명 디저트인 아사이볼 맛집으로 호놀룰루 거리를 보며 맛있는 아사이볼을 먹을 수 있는 인기 카페입니다. 다음은 치즈인 버거 파라다이스입니다. 햄버거가 유명한 하와이에서도 가장 맛있다는 3대 햄버거 중 한 곳으로 현지 분위기를 느끼며 칼로 잘라먹는 햄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크 쉑이라는 곳입니다. 와이키키 해변 앞에 위치한 스테이크 맛집으로 와이키키 해변을 바로 앞에서 보며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금부터는 하와이 프리미엄 코스를 통해 저희가 직접 얻은 성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의 목표했던 바와 같이 영어와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영어를 정말 싫어하고 두려워하던 제가 신기하게도 영어를 말하고 듣고 싶어졌습니다. 하와이에 다녀온 뒤에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영어가 들린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는 외국인이 길에서 말을 걸어도 두려움 없이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 스스로에게도 정말 놀라운 변화였는데요.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토대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토익 스피킹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어를 정말 못하던 제가 IH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졸업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게 하와이에서 직접 체험하고 배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와이에서 직접 다른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확연하게 제가 배움을 얻게 되었다고 느꼈는데요. 글로만 배운 것과 달리 정말 실제로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민 없이 하와이 어학연수 기간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은 것만으로도 정말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와이에서 보낸 16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실전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험을 위한 영어를 공부했었는데 하와이에서는 현지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유용한 영어들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고 이들과 함께한 여행을 통해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과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하와이 생활을 통해 학업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대학 생활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이 어학연수를 추천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부분에서인데요. 저와 같이 영어와 친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듣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듣기와 말하기 실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와이 어학연수는 학업과 여행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일상 속에서 여유를 느끼며 기숙사 주변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매일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03호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니팀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규지 렛츠고팀 오른쪽에서 대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라니입니다. 라니는 하와이어로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천국 같았던 105일의 하와이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바이오 나노학과 최창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시아입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는 이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기, 학습, 경험, 성과. 저희가 하와이에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나노학과는 대학원으로 진학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학과입니다. 대학원을 가게 되면 영어로 된 논문을 다룰 일이 많고 해외 학회 참여 등 영어와 좀 더 친해질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리고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과연 무엇을 해 먹고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먼저 하와이를 갔던 동기 언니가 시아야 하와이를 한번 갔다 와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말에 그럼 내가 하와이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하와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와이에서의 학습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팩에서는 12주를 보냈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4개의 수업과 토플 수업이 주를 이루고 단순한 영어 공부의 기회뿐만 아니라 토플 수업이 진행되며 필드 트립을 통해 하와이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학생들만 만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임팩에 직접 UH 학생들이 와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교류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읽고 쓰고 듣는 수업만을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게임을 통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 직접 발표를 하는 시간도 가지며 오후엔 토플 수업을 통해 토익에만 친숙한 저희들로 하여금 좀 더 색다른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직접 10장에 달하는 에세이를 작성함으로써 에세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PA 양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던 것이 좋았습니다. 필드 트립을 통해 미술관과 진주만을 다녀왔는데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군인이셨던 프리실라 선생님과 진주만을 다녀옴으로써 진주만 공격과 관련된 역사를 디테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의 날을 기념한 행사에도 다녀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봉사를 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뒤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팩에서 알게 된 UH 학생들과 와이키키에서 돌아다니기도 하였는데요. 그때 저희만의 이제 영어로만 대화하기 이런 작은 게임을 진행하며 돌아다녔습니다. UH에서는 3주 정도 진행되는데 3주 동안 이제 크게 토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수업은 매번 3개월을 주제로 하여 그 영상 혹은 기사를 활용하여 각자의 생각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것과 매주 수요일마다 UH 학생들과 조를 이루어 교정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등 현지인의 관점에서 세계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H에서 우연히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를 바라보느냐 그러한 주제를 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그런 연구에 도움이 돼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UH에서의 마지막은 각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장식했습니다. 세계화와 자신의 전공을 연관시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나노학과이기 때문에 바이오 나노라는 분야가 어떻게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또 미래에는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지금껏 들어온 강의 자료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로 인해 진로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생으로서 세계와 SNS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SNS 하면 밈이 되게 자주 보이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세계화와 밈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저의 발표 자료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출처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인터넷 자료들이 유튜브와 관련이 많이 되다 보니 이제 교수님께서 근데 요즘에는 틱톡도 되게 유행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추가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라고 피드백을 주셨는데 해당 내용을 듣고 근데 내가 이러한 분야를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구나, 분석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발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와이에서 할 수 있었던 여러 다양한 경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하와이로 간 저에게는 하와이에서 유명한 하이킹 장소 3곳을 다녀옴으로써 한국에서는 바쁘게 지냈던 일상에서 벗어나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UH 내에 있는 야구장에서 직접 대학 야구리그를 관람하며 미국 대학만의 정서를 쉽게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모두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하와이에서는 역사를 기념한 축제를 자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축제가 어떤 이유로 진행되는지 찾아보고 참여하며 좀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숍에서 강연이 하나 진행되었는데요. 강연에 이제 다니엘 판 씨와 다니엘 쉐이너트 씨라고 그 영화 Everything, Everything, All at Once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하신 분들인데 직접 모셔가지고 자신들이 20대 이제 현재 직업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조언을 해주는 강연을 진행을 했었어가지고 우연한 기회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라모아나 비치에서 국병인의 메모리얼 데이를 이제 기념하는 행사를 했던 건데요. 이제 이러한 행사도 보고 그리고 되게 하와이여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옆에는 프린스 쿠이오 데이라고 해가지고 하와이에만 있는 공휴일이자 경축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축일 나는 무엇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서 하와이의 역사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 토크인데요. 이제 스몰 토크란 안부를 묻는 문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버스에 타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제 외국 분들께서 저한테 안부를 묻는 겁니다. 사실 안부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 I love your shirt 해가지고 너의 약간 칭찬을 해주신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주시면 저 역시도 고맙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류를 하는데요.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다에 갔었는데 이제 피크닉을 하는 도중에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말을 걸어줘가지고 이제 같이 말도 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노래도 하고 같이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 어머님 인스타그램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연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와이를 다녀옴으로써 얻은 성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공통적으로 성장했다고 느낀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어학 능력이 증진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선생님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며 저희와 교류하던 하와이 로컬 친구가 있는데 저희로 인해 한국 문화가 좀 더 궁금해져서 이화여대 어학당에 올 예정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여러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성장한 것과 이외에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영어 자료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학과 특성상 수업 강의에 대한 이해가 쉬웠고 3개월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다 보니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런 수업에서도 좀 더 이해력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교수님의 이제 연구 논문들이 많은데 이게 다 원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옛날에 준비를 좀 했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좀 더 이제 이해가 쉽게 됐고 추가적으로 좋은 성적과 UH에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의 생각이 좀 더 확고해졌고 이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과천융합의과학원 연구체험 프로그램에서 참여도 하고 이수도 하고 좀 더 제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의 처음 계기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계기를 들고 이제 하와이에 가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하와이에서 작성했던 다이어리입니다. 이제 다이어리에 매일 기록하고 좋아했던 경험, 감정들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과 그리고 이제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강연이 저에겐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다니엘 관 씨가 미국 아카데미상 올해 작품 감독 각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말 학부생으로서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는데 그 강연 내용 중에 조금 차용을 하자면 젊은이들에게 모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아라. 그리고 너의 작업물을 공유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와이에서 제가 사진을 좀 잘 찍는다는 소리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진을 이렇게 인화를 해가지고 엽서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엽서를 제작으로 해보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공유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나 근데 이 친구들에게 각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획 연출이라는 부분이 되게 관심이 생겼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부분의 진로를 이제 찾게 되었고 콘텐츠 제작을 조금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콘텐츠 제작을 공모전에 출품하고 현재 지금 보고 계신 PPT 역시 제가 만든 PPT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다녀오기 전에는 걱정도 고민도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문장을 들고 왔는데요. This suits you. 이거는 디즈니 영화 모아나, 이제 하와이가 배경인 모아나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넌 자질이 있어입니다. 이 문장을 저희가 들고 온 이유는 하와이가 저에게 해주는 말과 비슷했는데요. 하와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너에게 자질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질을 함께 해주는 49기 교류원 그리고 도와준 사람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부천대학교에 감사 인사드리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지 매출 팀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50기 엘리트 코스 수료자 물리학과 김규현. 한국어문학과 서민지입니다. 하나호. 규현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앙코르라는 의미의 하와이어입니다. 저희와 함께 23학년도 하반기 하와이 어학연수 파견 기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까요? 렛츠고! 저희가 이 코스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엘리트 코스가 어떤 코스인지 설명하고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코스를 통해 무엇이 발전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다음 기수가 되신 여러분들께 추천할 점과 프로그램 발전 요소까지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you to the elite course. 하계 엘리트 코스는 1기, 2기로 나뉩니다. 저희는 50-1기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3주를 보냈습니다. 필요 서류는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학계획서, 어학자격 성적 증명서, 명분 재학 증명서, 명분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고 서류 신청이 통과되면 면접을 봅니다. 근데 민지씨, 면접을 통과해도 뭘 준비할지 걱정이에요. 걱정은 NO! 하와이 최종 설명회에서 준비할 것부터 출입국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은 여건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해외 연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엘리트 코스에 저희가 빠질 순 없겠죠? 저는 졸업 전에 어학연수를 꼭 가서 회화 능력을 키우고 싶었고 다양한 학과부들을 만나며 추억을 쌓고 싶었습니다. 민지 씨는요? 저는 한국 어문이라는 학과 특성상 영어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해외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하와이 파견은 가천 하와이 글로벌 센터가 있는 바로 이곳 가천 내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하와이에서 저희가 학업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학교를 가는데 2주 정도는 인터내셔널 미드팩 대학, 3, 4일 동안은 하와이 주립대학교에 갑니다. 인팩은 기숙사에서 버스로 20분 내외인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3개의 반으로 나뉘는데 각자 레벨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전에 학교에서 듣기, 말하기, 발음,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및 관용어까지 배울 수 있답니다. 빠지는 게 없는 정말 알찬 수업이네요. 이론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 게임이나 발표, 롤플레이를 통해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곳 저곳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부터 스테이트 뮤지엄까지 하와이에서 꼭 가봐야 할 유명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알라모아나 공원에서는 다 같이 게임을 하며 추억을 쌓고 법원에서는 영어로 모의재판 역할극을 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규현씨,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바로 야외 수업의 꽃! 인터뷰 시간이 있었잖아요. 야외 수업에서는 장소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뷰 목록을 작성하여 영어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친구들과 연습한 후에 실전 인터뷰까지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하우 대학은 하와이 주립대학교인 만큼 학교도 정말 컸고 주립대에 다니는 친구들과 대화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형식적인 수업은 NO! 팀게임과 롤플레이 같은 참여형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수업 후에 간단한 과제를 하며 어학 실력을 쌓았습니다. 주립대에서 졸업장과 선생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와이 어학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롤플레이 연습을 하는 장면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대본을 짜고 발표를 했던 영상을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1호부터 실전까지 탄탄하게 배웠으니 발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네, 맞아요. 언어 실력 향상 발전에 반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3주 동안 해외 현지에서 있으면서 직접 부딪히다 보니 자연스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팀 활동이나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협동심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 어학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과 합격하여 연수를 다녀온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어학 연수에도 관심이 생겼고, 이는 저희가 무언가에 또 다시 도전하게끔 하는 좋은 시너지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영상 공모전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학교에서 주최한 가천 영어 골든벨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활동마다 영상을 남겼고 이를 제작하여 유튜브에도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와이 어학 연수를 통해 성장하고 다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규현씨, 다음 기수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으신 점이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수업이 끝난 오후나 주말에는 각자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이 시간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거나 하이킹, 바다 수영 등 알찬 활동을 즐겼습니다. 하와이에 오기 전에 미리 찾아보고 예약이 필요한 것은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한 무조건 많은 영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현지인 분들과 직접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니 일단 부딪혀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전에서 당황하는 것을 줄이고자 저희끼리 있을 때 최대한 영어로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발표할 기회가 생기면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손을 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도전하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정말 잘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정말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사진과 영상을 남겨주시고 매일 밤에 일기를 쓰며 추억을 기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와이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점을 생각해봤습니다. 앞서 임팩에서 오후에 야외 수업 시 현지인과 인터뷰하기 기억하시나요? 이때 인터뷰를 가야 하다 보니까 선생님과 거리적으로 떨어져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만큼 회화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서 인터뷰를 잘 하고 왔는지 확인하는 체제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또한 임팩에서 수업을 받으며 IM반 수업 레벨이 적당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트 코스에 들어오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IM반에서는 생각보다 쉬운 레벨의 수업에 당황한 학생들이 많아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수업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업과 일정에 무리가 없게끔 기숙사에 10시 통금이 있었는데 조금 잘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하와이 어학 연수를 차근히 되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과 추억들이 제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식기 분들도 저희를 떠올리면 행복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시금 추억할 수 있고 영상으로 저희를 만나실 분들께는 유익한 정보가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것으로 모든 참가자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다 수고 많으셨고 잠시 대기해 주시면 결과를 집계한 후에 바로 이제 수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네. 점수 집계가 다 끝나가지고 기다리시던 이제 수상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먼저 발표드릴게요. 네, 두 분이 해주세요. 장려상 수상은 저희 국제지력팀의 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희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첫 번째 장려상 수상자는
이성과 감성팀의 이가연, 장민주 학생.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는 규지 레츠고 팀의 김규현, 서민지 학생.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는 장선진 학생도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게요. 모여서. 기쁘게 찰칵. 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우수상 시상에는 김빛나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호명해 드릴게요. 자, 두고 다시 해주세요. 이용하 학생, 이민영 학생, 그다음에 태닝키티팀, 그리고 조민서 학생, 그리고 305팀. 네, 이렇게. 303호팀, 죄송해요. 303호팀으로 나와주세요. 다음에는 최우수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내윤, 이내윤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김예신 학생, 아니팀, 저는 모든 상을 마치겠습니다. 학생분들 모두 다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위해서 다 같이 앞으로 단상 위에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